전 이번 컨셉 경영권 분쟁 소송의 증가 어떠십니까? 홍차 맞지? 홍차 들리는 거야? 네. 오늘 이야기 해볼 게 경영권 분쟁 소송의 증가하고 카카오 이야기인데 어, 요즘에 경영권 분쟁 소송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월 맞습니다. 1일부터 10월 말까지가 150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올해는 2023년에는 약 230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면 우선은 주주총회 관련된 문제 되게 많고 그 주주명부 열람이라든지 주총 개최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게 많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 1대 주주하고 2대 주주, 3대 주주와의 분쟁, 그리고 회사하고 개인 주주와의 분쟁,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제로 느끼기는 어떠세요? 저는 이 최근에 경험칙상 보면 이제 전혀 이 주가가 많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이제 주주들이 그냥 바깥에서 이제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했던 주주들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경영권 분쟁 소송 처음에는 내용 증명으로만 보내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좀 뜨뜻미지근하니까 이제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좀 제기하는 많이 물린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 말고는 이제 2대 주주, 3대 주주 근데 공시에 나와 있는 2대 주주와 3대 주주는 대부분 대기업들은 2대 주주, 3대 주주 나오지만 이제 공시에 잘 나오지 않는 2대 주주, 3대 주주 거의 내부자라고 보면 되죠. 거의 최대 주주의 내부자나 그렇지 않고서는 뭐 2대 주주까지 올라갈 정도로 주식을 사진 않잖아요. 코스닥이나 이런 좀 대기업이 아니고 작은 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핵심은 주가가 하락하니까 자기가 투자했던 돈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경영진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그런 거라고 근데 봅니다. 네, 오히려 이런 그 소송, 소송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리고자 한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그 시기가 주가 상승기, 막 2년 전, 이럴 때, 코로나 때문에 주가 엄청 오를 때, 그럴 때 네,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물론 이제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 소송 걸어가지고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소송 그 그렇죠. 하나만 가지고 주가를 올리고자 한다면 주가 상승기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주가가 하락하니까 주가를 올려라라고 소송을 거는 거죠. 주가를 올려라라.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는 소송을 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경영진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시장에다 그냥 팔고 나가면 돼. 근데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경영진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시장에서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는 소송을 하는 거죠. 그 소송의 핵심, 어찌됐건 그 자본주의자 사람들은 이제 자기 주식을 이제 회사를 진짜 들어 먹어가지고 내가 경영권을 찾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처분하고 아니면 그 주가를 올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주주들이 생각하는 것과 경영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대부분은 차이가 있죠. 네. 근데 좀 근데 소송을 하면 주가가 올라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큰 기업들은 많이 오르죠. 큰 기업들은 많이 오르는데 조그만 기업들은 최근에도 이제 그러니까 T모사 같은 경우는 3분의 1 토막이 났죠. 꼭 오른다라고 확답을 짓는다는 보장은 없죠. 네. 근데 요즘 통상적으로, 드는 생각이 예전에는 소송,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소송이 생기면 주가가 뭐 80% 이상의 확률로 올랐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죠. 경영권 분쟁 소송이 나오더라도 주가가 안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경영권 분쟁이 예전에는 주가가 오르는 경영권 분쟁은 내가 경영권을 찾겠다.
공격하는 자 입장에서 아예 내가 기존 경영진들을 몰아내고 우리들이 경영진을 해서 새롭게 그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경영권 문제. 그러면 시장에서 주식을 사죠. 왜냐면 이제 기존 최대 주주보다 주식이 더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르는 거고 경영권을 잡기 위해서. 근데 보통 요즘에 이제 주가가 하락기의 경영권 분쟁은 이제 앙탈이죠. 앙탈. 이걸 해줘. 안 해? 그러면 경고성으로 내용 증명도 보내고, 내용 증명하면 회사에서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그러면 좀 많이 물린 사람, 이제 뭐 몇십억 해가지고 많이 물린 사람이 소송 비용 이제 뭐 작은 사람한테는 좀 큰 비용이지만 그래도 한 500만 원, 300만 원. 기본 이제 소송, 변호사 선임비만 해도 300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소송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아, 그러면 이제 면담도 좀 하고, 대표이사하고 면담도 좀 하고, 최대주주하고 면담 좀 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 뭐, 무상증자를 해달라.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해달라. 아니면 신사업을 도입해라. 뭐, 요즘 뭐, 2차전지 뭐, 좀 꺾였으니까 뭐, 다른 거, 뭐, 이 신사업을 좀 도입하자. 뭐, 양자 역학이나 뭐, 아니면 수소전지, 뭐, 수소, 뭐, 이런 걸 도입, 뭐, 아, 그 뭐, 뭐,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죠. 예. 제 경험칙상 제 예전 경험칙상에 예전에 이제 S모사를 다니고서 이제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됐는데 그때 사명은 이제 V모사였는데 소액 주주들의 소송이 자주 있었습니다. 금융진이 그 지분율이 10% 미만이었기도 했지만 소액 주주들이 자꾸 이제 저희가 정보통신회사였는데 자꾸 이제 신사업을 뭐 좀 하자 주주들이 원하는 결국은 그래서 그 소액주주 소송한 사람들을 이사로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신사업을 해라. 그 대신 회사에 돈이 없으니 그 사람들이 삼자 배정으로 집어넣은 돈을 가지고 신사업을 해라. 라고 했던 적이 좋은 있습니다. 방법이네. 아, 이야, 그렇죠. 근데 제가 말했어요. 정보통신회사였다고. 신사업이 닭집을 차렸습니다. 어? 밥집이요? 닭집, 치킨집. 아, 아, 정보통신회사였는데 치킨집 신사업으로 치킨집을 차려가지고 저희가 뭐 결국은 다 죽었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가 됐고 뭐 자회사들도 다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꼭 경영권 문제이나 뭐 소액주주들이나 주주들 연대가 꼭 옳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목적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머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치킨집의 사장은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했을 거고, 맞아요? 사장은 아니고 어차피 회사에 그 네. 이사가 있는 그 사업부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응. 정식 네, 명칭은 이제 사업부장 직업이네. 프랜차이즈 진출을 어, 하고 그 프랜차이즈 진출이 이제 치킨집하고 커피숍이었는데 그쪽 그 영업총괄 이사는 이제 소액주주 소송 대리였던 소송을 했던 그 이사를 하고 사무실도 따로 얻고 그 치킨집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프랜차이즈업을 하려면 이제 직영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치킨집하고 그 커피숍을 하나씩 직접 냈죠. 그 포스비도 관리하고 돈 들어오는 거 출납도 다 관리하고 그런 거 다 했었죠. 네. 근데 그럼 그때 얼마 들었어요? 하루에 한 30만 원, 40만 원? 많이 들어올 땐 200만 원도 들어온 적이 아니, 있었어요. 아니, 그 치킨집에서. 말고, 차릴 때 얼마 들었냐고. 그러니까 그 삼자 배정으로 받아간 돈, 삼자 배정을 음, 했을 거고, 삼자 배정으로 회사에 넣은 돈이 있을 거잖아요. 10억이요, 10억. 10억, 야, 9억 그러면 9,900만 원. 10억 소액 있었나 공모, 보네. 어, 소액 공모. 소액 공모 10억을 했고, 그 10억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회사에 자금이 들어왔어. 요거는, 그럼 프랜차이즈 니들이 하고 싶은 그거를 써라. 근데 그 10억 안에서 이제 치킨집하고 닭집도 차리고 사무실도 차리고 뭐 레시피 연구한다고 뭐 그런 거 했는데 다 들어먹었죠. 네, 솔직히 말해서. 네. 결국 10억 날린 거잖아,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은 승자는 그 응. 소송에 앞장서서 프랜차이즈 업을 하자고 한 사람은 자기는 한 1억을 넣고 월급이나 뭐 이런 걸로 뭐 한 1억 이상은 가져갔겠죠. 네. 아, 월급도 가져가고 자기 차도 뭐 회사에서 차도 뭐 하고
뭐 이제 뭐 다른 뭐 베네핏도 하고 하다못해 치킨집하고 이거 자기 그건데 이거 물론 이제 회사 명의의 회사 직영점이긴 했죠. 관리 다 그 사람이 다 하는 거니까. 저희 정보통신 회사가 뭐 반발을 하지만 자꾸 이제 하면 그냥 알아서 쓰세요. 근데 어찌됐건 그게 회사 이름이기 때문에 뭐 매출이나 뭐 감사나 뭐 이런 것도 하고 이게 또 그런 사람들이 주목국으로 하기 때문에 뭐 좀 관리 체계도 안 되고 제출 결의서, 품위서 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해를 시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휴가를 가는 거에 대해서 왜 그 휴가원을 쓰고 결제를 받고 사전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때 요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금이 아니고 한 15년, 17년 정도 됐죠. 17년 정도 됐죠. 아, 17년 약간 안 되겠네. 16년 정도. 그 정도 됐던 이야기라서 그때 당시에도 그 사람들 한 50대 되신 분들이 꽤 있었고 40대. 지금 환갑되겠죠.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그 사람들 있었습니다. 원래 직업은 뭐였어요? 원래 치킨집 하다 망하신 분도 계셨고, 원래 치킨을,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쓰리라든지 뭐 이렇게 카카오톡 비슷하게 그 주식, 네, 이상한 채팅, 메신저. 메신저 그런 거 하는 거나 주식에서 카페 하는 주식 카페. 근데 차 마시는 카페가 아니라 주식 네이버 이런 카페 이런 거 해가지고 조막손 모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들도 좀 계셨고, 근데 좀 메인 들어서가지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예전에 뭐 했던 거죠. 예. 치킨집 출신이시죠. 정확히 이제 좀 아름답게 얘기하면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저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주주가 가진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 맞죠. 그러면 그 주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이제 회사를 압박하기도 하고, 이제 회사 통보하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그쵸. 처음 시작은 뭐부터 시작을 해요? 뭐 가장 처음에는 이제 우선 주담이나 회사에 전화부터 하죠. 전화도 하고, 뭐 당연히 뭐 그냥 뭐 당연히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이상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이제 세가 규합이 되거나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러면 내용 증명을 좀 보내가지고 이제 그 내용 증명의 내용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주가가 이제 무조건 올라야 되는 게 어찌됐건 뭐 최종적인 뭐 아름다운 정의 실현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회사가 뭐 무상증자를 쓰면 주가가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상증자를 뭐 재무제표를 봤더니 잉여금이 얼마 뭐 이러니 뭐 지금 뭐 200%의 무상증자를 하는 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죠. 예.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내용 증명에서 답변이나 뭐 이런 거 안 나오면 이제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하자. 임원들 한번 만나고 그다음에 내용 증명에서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돈이 좀 모이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경영권 분쟁 소송을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 카페 아니면 뭐 헤이홀더 예전에 네비스탁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도 네비스탁이 있습니다. 근데 네비스탁은 요즘에 좀 많이 죽었고 헤이홀더나 아니면 그 또 뭐 하나가 더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팩트. 헤이홀더하고 액트 이 두 개가 사이트가 그나마 좀 이렇게 활성화돼서 그런 데서 좀 모여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이나 좀 많이 몰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소송까지 제기를 하는 거죠. 이제 소송도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뭐 기본적인 거는 주주 열람, 주주 명부 열람 등사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좀 하죠. 좀 크리티컬한 거면 이제 자기들 표를 만들면 주주 표를 뭐 전체방을 따로 이제 만들면 여기 안에 이제 좀 많이 몰린 사람 중에 전문직이 있다. 뭐 회계사가 있다. 그러면 회계장부 열람도 하자. 뭐 그런 거. 그런 게 준비를 하죠. 그 요거는 이제 소수 통상이, 주주권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결국 소수 주주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소수 주주권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보통은 이제 한 주만 있어도 할 수 있으니까 한 주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주주 소수, 명부 열람 뭐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예. 그 주총 의사로 열람 요거고. 그러니까 한 주만 있어도 소수 주주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주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것과 뭐 규모에 따라서 1.5%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한
1.5% 이상의 주식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과 뭐 3% 이상이 돼야 되는 있어야지만 뭐 임시총 뭐 이런 거라든 3%뭐 이렇게 그 내용에 따라서 좀 필요 사항이 조금씩 좀 차이가 있죠. 음.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주주 명부부터 보죠. 나 말고 또 물린 사람이 누군가. 근데 그래야 주주명부를 나중에 보게 되면 일반인들은 주주명부에 정말 엄청난 게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주식수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뭐 단가라든지 다 적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별거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단가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단가 빼고는 단가는 알 수가 없고 이름도 있고 주소도 이 집주소냐 아니면 그 사업자 주소냐 그 둘이 나오는 주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좌를 개설할 때 그 증권사에 입력했던 게 그 주소거든요. 아, 그 주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증권사에 처음 했었을 때 이메일을 적어놨으면 이메일도 같이 나옵니다. 주소와 이메일 정도. 전화번호는 안 나오고요. 근데 주식수. 주주명부에 이제 이메일은 나오는데 그렇죠. 헌법상 보면 그 이메일은 포함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메일을 그거는 안 주주 주더라고요. 명부를 열람 요청했을 때 회사가 제공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거고 그 그렇죠? 예. 주주 명부 음, 자체는 음. 주민등록 번호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그렇죠? 생년월일, 그 음, 동명이인 뭐 관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뒷자리까지 나오는 거라서 이게 좀 민감할 수 음. 있죠. 예.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괜히 이게 요즘 또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게 많은데 이게 한 주만 있다가 주주명부 열람하는 거를 다 이렇게 해주고 이 그 사람들이 자기 주식 그거를 보려는 게 아니거든요. 주주명부 열람이라는 게 나 그렇죠? 말고 누가 또 물렸는지 같이 세를 남의 걸 부합할 봐야죠. 사람, 네, 음. 남의 것. 그러니까 정말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야 그런 사람들 모아서 한번 우선 주주명부를 봐야 그냥 그 사람 3% 정도 모아서 이제 저기 임시유총 청구도 좀 하고 직무집행 가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좀 그러면서 이제 경영진을 압박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회사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방향을 어필을 하고 그럼 그걸 들어줄 때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꼭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래? 무상증자 요구한다고 해서 무상증자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그 소액 주주들은 뭐 가만히 뭐 자기들 얘기한 걸 들어줬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무상증자를 했는데 주가가 생각만큼 안 올라. 그럼 또 소송합니다. 또 소송합니다. 오를 때까지 소송합니다. 인생이 그런 거죠. 그, 그 끝이 없는 거잖아요. 뭔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알겠고, 내가 손해봤다 알겠는데, 주가를 그렇죠. 올려달라고 소송을 한다는 거는 네.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실패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져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논리는 회사가 책임져 달라라고 하는 논리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바라본 회사의 정책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걸 들어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고 그럼 난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뭐, 어차피 뒤에 또 좀 뭐 내용 적혀 있는데, 뭐, 필요한, 뭐, 심지어 뭐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근데 이런 게 좀 우리나라의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듯이 이런 것들은 좀 활성화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예, 요거. 결국 경영권 분쟁 소송이 많이 늘어난 거는 주주들도 정보 공유가 빨라지고 해외 사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주주들도 적극적 대응하기 시작했고 회사들도 예전 같으면 이런 경영권 분쟁 소송을 하기 싫어서라도 주주들 이야기 들어주고 끝내버리고 했었는데 달래고 들어주고 끝내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끝도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뭐 요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들어줘 봐야 예, 끝이 안 납니다. 그리고 한 번, 보통 보면 경영권 분쟁 한 번 소송이 들어오면, 그럼 그 들어와서 딱 끝나면, 그러고 나서 안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들어왔다는 회사는 나중에 또 들어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주들도 요즘에 예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예전 주주 막 그 아까 처음에 그 십몇 년 전에는 그 주주들 안에 내재화를 시켜서 했을 때도 그 휴가원 쓰는 것도 뭐 그런 거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요. 요즘에는 다 이제 그 똑똑하시고 해서 상법도 뭐 담당자만큼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간혹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실제 그냥 법 문구나 법령만 봐서는 이게 맞으니까 무조건 해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게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시행령이나 실무적으로 받아야 될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법무법인이나 컨설팅 회사들도 점차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음, 결국은 이쪽 사업이 커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여기서 나오는 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업이 커진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쪽에서 할 일이 많아졌다. 그래서 요걸 전문적으로 하는 로펌도 생기고, 헤이 홀더니 액트니 이런 플랫폼도 생기고, 그런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예전에 십몇 년 전에는 저희 쪽하고 이제 그 대립각을 세웠던 건 네비스타. 아직도 네비스타가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네비스타 쪽이 좀 많이 활발했는데, 네비스타 했을 때는 이제 그때 기업 분석 보고서라는 거를 발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주위원회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된 회사들이면 그 주주가 많이 몰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 대해서 네비스탁 회사에서 회사를 분석을 해. 대상 회사를 분석하는 레포트들을 써가지고 이제 좀 유료로 팔고 뭐 소송 대행도 하고. 그래서 아마 네비스탁 이름으로 주식을 이제 보통 주주들은 이런 이제 소송이나 주주 대응이 좀 쉽지 않으니 기업 분석도 쉽지 않으니 한 주씩 사가지고 한 주씩 사고 기업 분석 보고서를 그냥 주주들이 사주면 내가 그럼 분석도 하고 소송이나 지분 공시를 낼 때 내가 어차피 네비스탁도 공시를 내면 주식이 있어야 되니 한 주를 내가지고 지분 공시 연명 보고를 해서 뭐 지분 공시에 일반 공시로 내고 뭐 공격도 하고 뭐 제의도 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음, 나름 그때 당시엔 나름 열심히 하시고 좀 이렇게 했었는데 뭐 대응했던 제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이제 내부자가 그 바깥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막 쓰는 걸 보면 좀 얘들이 왜 이럴까? 이게 그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게 기대했던 것만큼 높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죠. 근데 그런 것도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순간 또 사그라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많이 그 디지털화되고 어플리케이션화된 것들이 헤이홀더나 액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그 네이버가 아니구나. 경영권 분쟁 관련한 뉴스 한번 보시면요. 네. 조선경제에서 2023년 3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올 3월 경영권 달에 나왔네요. 분쟁, 올 3월 어, 달. 올 초에요. 예. 올- 특히 작년까지는 주가가 좋았다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주가가 되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 그렇죠. 소송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올 초에 됐어요. 있었던 게 SM이 대표적인 경우였고, 그러다 보니 여기 대해서 이제 올 초에 나왔던 거고, 내용을 보게 되면 행동주의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행동주의 할 때 주총에서 이제 의결권 대결을 하게 되면 주로 감사 선임, 이사 선임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하고 있다. 특히 감사 선임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에 대해서 3%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을 감사해요. 많이 하는 것 같다인 거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어 카카오 경우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SM이 경영권 분쟁이 생기니까 카카오하고 그 하이브하고 지분 가지고 싸웠고 서로 더 비싸게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수익 창출인 건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일반적인 그 코스닥이나 이런 데에서의 그 소송권은
외부 주주, 일반 주주들이,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아니면 동업자들, 그 FI나 이런 애들이 이제 돌아서는 것, 뭐 경영을 잡은 SI가 돌아서든 FI가 돌아서 가지고 이제 서로 상대방 헐뜯기 위해서 이제 그 하는 것.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갖고 있던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잘 안 사죠. 살 돈이 없죠. 우선 시장에서 살 정도의 돈이 자금력이 있었으면은 싸우기 전에 시장에서 사가지고 상대방을 밀어내버립니다. 예. 그리고 개인 주주들이 소송 거는 것들은 개인 주주들은 시장에서 살 여력이 벌써 끝났기 때문에 물 타다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거고. 근데 이렇게 대기업들은 회사에 돈이 있기 때문에 회사 돈으로 얘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라든지 얘들은 단기착을 바라보는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회사를 먹어서 이 하이브나 카카오에 시너지를 더 부가 가치를 더 창출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자기들의 자산을 투여해서 먹겠다. 이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격가지에 있던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오르겠구나. 돈이 있는 자들이 먹으려고 달려들고 시장에서 장매 매수를 하게 되니까 그럼 나는 갖고만 있어도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 와중에 카카오에서는 이제 공개 매수까지 때리고, 예. 공개 매수를 이게 뭐 하니까 이제 그 이상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참여하셨습니까? 거죠. 예? SM 경영권 분쟁에 네. 참여하셨습니까? 그래요? 아니, 저는 수익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내셨고? 아, 그래요? 예.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예. 이 주식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 참여할 페이지 보면 이제 다음 돈도 페이지 없고. 보면 미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미국에는 소송이 많지가 않대요.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많지가 않대요. 필요하면 그냥 밖에서 사고 그렇죠, 그 그렇죠. 공개 매수하고 그렇게 끝내버리지 뭐 소송 그렇죠, 걸고 뭐 그렇죠. 이런 경우 별로 많지가 않다. 그게 지분 확보한 다음에 이사를 바꾸고 경영진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소송으로 하진 않는다. 뭐 그런 의미 같아요. 이 아름다운 진짜 그 드라마, 이게 영화에서나 보는 듯한. 근데 한국은 좀 그런 영화, 좀 그렇지 않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차등 의결권이나 황금주나 포이즌 피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상장사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우선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포이즌 피 같은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정확히 포이즌 필보다는 타이에 의해서 이사를 해임될 경우에는 뭐 50억의 그 위로금을 지급한다. 뭐 이런 정도. 그게 이제 포이즌 필이긴 하죠. 이건 주식이 아니고 이제 위로금이니까. 근데 그런 정도가 있긴 있는데 그걸 정관에다 넣을 때도 난리치죠. 그래서 대부분 넣지 않습니다. 내가 본 거는 치사하게 50억이 아니고 네. 그 개념권이 바뀌게 될 경우에 요청을 하게 되면 뭐 100억, 500억 뭐 그렇죠. 상상하지 못한 그런 숫자였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아름다운 뭐 너무라서 그렇죠. 다음에 카카오 이야기 좀 미국에는 해볼까요? 카카오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선 카카오 모빌리티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상태고 상장을 그렇죠. 준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작년까지 IR 담당자 뽑는다고 저한테도 이렇게 헤드헌터 통해서 와, 연락도 오고 그랬던 회사입니다. 트루탈라, 대기업만 역시 트루탈라. 이게 지금 그 금감원 금융위원회 이야기는 그 회계 처리를 할 때 총액 인식으로 할지 순액 인식으로 할지 이걸 따져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카카오는 순액이 아니고 총액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발생한 매출보다 뭐 2, 30%를 더 높게 그렇게 기재를 했다. 그래서 이게 상장을 염두에 두고 분식 회의를 한 게 아니냐. 요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슈가 될 경우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도 감사 보고서에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고 감사 보고서에 이제 적정 의견을 줬는데 이걸 금감원이 문제를 삼고 있으니 여기에 회계 감사를 한 3일 회계법인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세기 그 3일, 삼정, 한영, 뭐, 여태까지 감사했던 법인들이, 이게 감리를 받으면, 이제 우선 금감원 형이 이제, 요 회계법인들 감사 조서들을 다 이제 받고, 이제 원래 이제 감리가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감리전 심사를 먼저 합니다. 감리전 심사에서 웬만하면 이제 뭐 경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감리를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징계를 먹게 돼 있어요. 네. 증선 위에서 징계를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회계법인들 같은 경우는 뭐 1억이든 3억이든 뭐 물론 여기 그 해당 법인한테 징계를 두들겨 뭐 3억을 뭐 제출하고 뭐 5억을 뭐 과징금으로 냈으면 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 파트너들이 그 충당금을 더 내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뭐 10년간 뭐 해당 법인 뭐 감사 금지 뭐 그건 이 사람들이 뭐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 내고 이제 뭐 그런 이런 부분들이 좀 점수가 아끼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감리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좀 짜증나는 일인 거죠. 근데 문제는 카카오 모빌리티 회사 자체가 문제인 거죠. 증선위에서 어찌됐건 징계를 먹으면 상장은 쉽지 않다. 그거죠. 네. 네. 회사 자체가 근데 이제 증선위에서 우선 두들겨 맞으면 저렇게 매출액을 부풀리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큰 회사가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순대적 인식과 총액 인식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문제가 되던 그런 이슈거든요. 순대적 인식하고 총액 그렇죠, 그렇죠.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회계사 1차 면제제 받으신 분이잖아. 그렇다고 정말은 없고요. 근데 여기서 총액하고 순액 인식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총액하고 순액 인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 그러니까 플랫폼 사실 그 옥션 이런 데서 거래하는 거래 금액이 고객이 10만 원 주고 고객이 옥션에서 삼성전자 뭐 부품 아니면은 삼성전자의 뭐 그 램카드를 10만 원 주고 샀다 하면 옥션이 매출을 10만 원으로 잡고 삼성전자한테 9만 원을 주면은 매출 10만 원에 매입원가 9만 원을 잡으면 이건 총액 인식이에요. 총액 인식. 근데 실제는 순액은 매출 10만 원 매출원가 9만 원이 아니고 매출 자체가 그 수수료인 만 원에 대해서만 매출을 잡는 게 순액 인식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런 걸로 접근을 하는 거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 인식, 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IFRS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액 인식, 총액 인식 자체를 모르진 않아요. 대기업이기도 하고, 여기서 모든 걸 다 그렇게 했을 리도 없고, 분명히 카카오 모빌리티는, 여기 자회사한테 거래하는 부분과 택시 회사에다 수수료로 지급하는 건 별개의 건으로 하나가 아니다. 나의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에 동시에 일어나서 동시에 정산이 되고 그 사이에 수수료만 내가 한다면 순액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거는 그거와 다르고 매출 자체는 내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내가 받는 거고 자회사한테 매출을 띄우는 것들 그렇게 해서 매출을 띄우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의 감사의 서비스 일종으로 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음, 그래서 별개로 맞아요. 우기고 있을 거예요. 예. 전체 매출을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음, 그 매출과 연계된 이제 운수회사 요 지불하고 운임의 16에 17을 요걸 아마 다른 법인들에게 줬을 것이다. 예. 그럴 거예요. 이 아마 요 업체가, 요 구조일 거죠, 요 구조. 요거. 자회사한테 운임을 서비스를 받고, 운임의 요거를 이제, 요 두 개를 반으로 나눈 거죠, 요렇게.
이렇게 반으로 나눈 거고, KM 솔루션과 이 운수회사 간의 거래 금액은 모빌리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요. 근데 연결로 봤을 때는 이제 동일 집단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요건 이제 금감원에서 잘 판단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 이렇게, 어찌됐건, 예, 말씀하세요. 예. 이제 이슈가 된 거라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금감원에서 이거를 금감원에서도 분명히 이슈가 된 거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이슈까지 된 거를 음, 인정을 해버리면 요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로 매출을 키우는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걸 금감원도 알기 때문에 제재를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 어, 까맣게 날짜 배 떨어진다고 오비락인지 모르겠으나, 국민연금에서 지분 공시를 다시 합니다. 제일 상위 회사 카카오에 대해서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보유 목적을 바꿉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도 경영권에 일부 개입을 하겠다. 뭐 그런 의도를 보이고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랬더니 뉴스에서는 국민연금이 카카오의 대표를 바꿀 수 있냐. 지분이 지금 5% 정도 가지고 있는데 경영 청가를 선언했기 때문에 주주 활동을 할 거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도 보면 그 뒷페이지 보면요. 뉴스에도 보면 저렇게 투자 목적을 바꿨지만 해임까지는 힘들다. 꼴랑 5% 가지고 지분 싸움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회사에서 주총해보고 나면 주총할 때 보면 국민연금에서 제법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사내이사가 여러 회사에 겸직하고 있다. 사내이사가 특수관계인이다. 뭐 그런 걸로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지분율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은 회사가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가는 그런 행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공방이 있으면 방어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주주 명부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이제 주주 명부 안에도 이제 최대 주주의 5호 주식, 섀도우 주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 경영권을 들고 있고 이사회를 잡고 있는 사람과 어찌됐건 나도 이제 그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게 내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될 거예요. 뭐 당연히 요거 한 회사로만 엮이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보통 회사 하나가 이제 뭐 한 지분율이 1%, 5% 미만이지만 뭐 1%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한 회사만 엮여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있죠.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앞서 얘기했던 하이브 관련된 그 주가 조작 때문에 카카오 뱅크도 연결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의 해임은 주총 이제 특별결의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 천분의 육수의 3분의 2 이상 정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뭐 쉽지 않죠. 진짜 뭐 나쁜 뭐 구속되거나 뭐 이렇게 해도 쉽지 않은데 이 정도 갖고는 되지 않고 그래서 통상 아까 처음에 그 소액주주나 임총을 열어가지고 경영권 분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회사를 장악할 때는 이제 이사 해임은 진짜 내가 압도적 다수 그 정도 공개 매수 할 정도가 아니고서는 해임은 청구되지 않고요. 추가 이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사가 4명이면 내가 5명을 추가 선임하겠다. 물론 이제 정관에 뭐 매진 이상으로 뭐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 매진 이상으로 되어야 된다. 뭐 보통은 3인 이상으로 뭐 회사는 뭐 이사회는 뭐 5인 이상으로 한다. 뭐 7인 이상으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3인에서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좀 먼저 정관 변경부터 하고 그다음에 주주를 현재 이사보다 더 많은 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들이 이기면 25% 과반수를 이기면 대표이사를 바로 그 자리에서 선임을 합니다.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이사들.
과반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진행 중인 상장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뒤에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카카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봤던 카카오 모빌리티 문제, 그리고 카카오 뱅크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다음 페이지 보면 적정 주가가 10,000원 아니냐. 여태까지 다 잘해왔는데? 다 잘해왔을까? 근데 카카오는 후회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보면 2021년 7월에 17만 원, 올해 2월에 7만 원 하다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 지금 4만 원? 4만 원 내외? 뭐 4일에 4만. 2021년 7월에 비하면 3분의 1 토막 났네요. 4분의 1 토막. 음, 남의 계좌가 아니라 내 계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가 참 그럼 어렵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어느 회사 하나 그러니까 주가가 출렁임 없이 꾸준히 높아지는, 상승하는 그런 종목은 없지만 요즘 들어서 변동폭이 너무 커지고 그 변동폭이 위아래도 커지고 그 위아래도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너무 심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버티기가 참 힘들다 싶네요. 위아래가 커진 게 아니라 아래로만 커진 것 같아서 아래로만 위로 커진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래로만 커지는 거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근데 또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가 아닌 그러니까 국민연금 경영권 아까 제가 카카오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연금이 대표이사 선임 꼭 국민연금이 아니라도 뭐 KTNG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최대 주주인 이제 재경부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최대 주주인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낙하산이 내려온다.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중에 뭐 국민연금은 이제 하나의 카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이제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보유 목적 변경을 하는 경우는 5일간의 그 냉각 기간을 두는데 뭐 5일간의 냉각 기간은 아무 의미 없죠. 왜냐면 5일 보유 목적 변경한 다음에 뭐 임총 소집 청구를 했더라도 뭐 임총 여러 뭐 요일당 해도 40일 걸리는데 5일은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이제 좀 경고성이다. 정부에서 니들 다 이제 포스코처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그널을 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이 그 일대 주주라 치고 국민연금이 대표 이사를 선임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치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연금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회사 경영에 대해서 간섭을 해야 되고 개입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그렇죠. 잘못되면 또 근데 누가 책임질 거고. 국민연금은 어찌됐건 국민연금 이름으로 사지는 않을 거고요. 그 신탁사들 통해서 살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관선이 내려올 땐 국민연금이 결정할 것 같지는 않고 재경부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지경부에서 포스코나 이제 KTNG나 이런 데를 좀 보시면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시면 뭐 경제부총리가 그 사장을 임명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이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느낌이나 정권에 부합되는 사람들 되지 않을까. 뭐 이제 뭐 그러면 반선이 많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와중에 카카오는 너무 잡범을 많이 저질렀다. 먹튀도 하고, 주가 조작도 하고, 주가가 또 폭락해서, 야, 200만 명이나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또 아우성 치고, 뭐, 금감원이나 이런 데 앞에 가가지고, 용화대 앞에서 막 그 플랜 시위, 뭐, 피켓 시위하고, 천막 농성하고 이럴 텐데, 이거. 네, 이게, 이러다가 이제 진짜 뭐, 그럴 일은 많지 않겠지만, 카카오뱅크를 뭐 상향 폐지시켜라 뭐 이렇게 결정이 나버리면 그 카카오뱅크 이런 주주들은 당연히 저 같아도 거래소하고 용화대 앞에서 천만 농성 들어갑니다.
그런 사실, 거를 감안했을 때 조금 제스처나 이제 사전 포선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연금이 말씀하신 거대로 이게 일반 투자 목적 보유 목적 변경을 뭐 자주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카카오는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찍혀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저렇게 안 좋은 소리 듣고 잡혀가고 혼나고 그럴까요? 이 헌금, 정치헌금을 좀 안 낸다. 이 옛날에는 정치헌금을 안 내면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요즘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면 누구 자녀분 취업 청탁을 거절을 했나?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워낙, 오늘은 워낙 요즘 저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카카오에 대해서. 계열사들도 많고. 김범수 님도 아마 제가 알기로 예전에 공정위에서도 두들겨 맞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 형님하고 같이. 그분도. 공정위하고 수시로 가는 데니까. 아, 음. 가보질 않아가지고 공정.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인데 우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시죠. 예,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